자, 이제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솔레노이드 전자성입니다. 전자성인데 실전에서 대부분 요걸 써요. 솔레노이드. 그래서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에 보면은 대략 80%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입니다. 이제 직선형이냐, 둥글게 감았느냐, 환형이냐, 고리형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제가 80% 하겠는데 대충 이 정도가 솔레노이드에 관한 겁니다. 솔레노이드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간다. 단위는 뭡니까? 헨리가 뮤 투자율의 단위이고 미터 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토로이드 똑같아요. 토로이드 원형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철심이라고 전부 같은 말입니다. 토로이드가 환상 철심이든 나오면 아 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이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μNI예요. μNI. μNI. 뮤가 철심의 투자율이고 N은 뭐예요? 스몰 N은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 이겁니다. 감은 숫자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1m당 몇 번 감았느냐. 실제로 코일을 사러 가면은 코일에 써 있는 것은 요게 써 있습니다. 요 숫자가 요게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이 토탈 요만큼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어요. 길이를. 그러면 이만큼 코일을 사러 갔는데 여기 몇 번 감았는데 세운 게 아니고 뭐 요게 적혀 있어요. 근데 길이를 재면은 길이 곱하면은 아 이거 몇 번 감았구나 전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스몰 n 얼마만큼 감았느냐 빽빽히 감았느냐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숫자라는 거죠. 이제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솔레노이드 전자성입니다. 전자성인데 실전에서 대부분 요걸 써요. 솔레노이드. 그래서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에 보면은 대략 80%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입니다. 이제 직선형이냐 둥글게 감았느냐 환형이냐 고리형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제가 80% 하겠는데 대충 이 정도가 솔레노이드에 관한 겁니다. 솔레노이드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간다. 단위는 뭡니까? 헨리가 뮤 투자율의 단위이고 미터 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토로이드 똑같아요. 토로이드 원형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철심이라고 전부 같은 말입니다. 토로이드가 환상 철심이든 나오면 아 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이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μNI예요. μNI. μNI. 뮤가 철심의 투자율이고 N은 뭐예요? 스몰 N은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 이겁니다. 감은 숫자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1m당 몇 번 감았느냐. 실제로 코일을 사러 가면은 코일에 써 있는 것은 요게 써 있습니다. 요 숫자가 요게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이 토탈 요만큼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어요. 길이를. 그러면 이만큼 코일을 사러 갔는데 여기 몇 번 감았는데 세운 게 아니고 뭐 요게 적혀 있어요. 그래 길이를 재면은 길이 곱하면은 아 이거 몇 번 감았구나 전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스몰 n 얼마만큼 감았느냐 빽빽히 감았느냐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숫자라는 거죠. 단위기를 감은 씁니다. 그래서 회 곱하기 미터가 되겠네. 회 나누기 미터. 스몰 n 단위가요. 그러면은 b가 그럼 자속은 뭐예요? 여기다가 n번 자속은 n번 앞이고 b의 면적 곱해야죠. a가 면적입니다. 면적을 보면은 책에 따라 다른데 면적 기호로 a를 쓰기도 하고 s 씁니다. a는 에어리어, s는 서피스. 사람들마다 a를 선호하기도 하고 s를 선호하는데 저는 이제 a를 많이 씁니다. 에어리어에서 a를 많이 씁니다. 관계없어요. s, a,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a 쓰든 b 쓰든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관습적으로 a나 s를 쓴다. a 쓰는 게 한 절반, s 쓰는 게 한 절반 쓰는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b가 뭐입니까? μNI예요. 앞에. 그 다음에 단면적 a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 뭐가 똑같냐? 뮤 n 제곱에 ALI. AL이 뭡니까? 단면적 길이 곱하니까 부피예요. 그래서 L은 인덕턴스는 I분의 파이예요. 1A당 몇 웨버가 생겼느냐? 그래서 I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뮤 단위 기준에 감은 숫자 n 제곱 곱하기
솔레노이드의 볼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지 무슨 이상한 식으로 기억하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훨씬 실전이에요. 가서 실무에서도 이게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뮤가 철심의 성질, 공기면은 뮤 제로겠죠.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 그리고 부피를 재는 겁니다. 그 솔레노이드, 코일의 부피, 단면적에 길이 곱하는 거죠. 훨씬 이게 실전적이에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뮤 n제곱 볼륨. 단위는 뭐가 돼요? 뮤 곱하기 미터 되죠. 왜 그렇습니까? n 제곱이 미터 제곱이니까 부피는 뭐예요? 미터 3승이니까 당연히 뭐만 나옵니까? 미터만 남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뒤에 부피가 가면은 여기는 n 제곱이 가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훨씬 실무적인 거죠. 동축 케이블은 어떻게 되냐? 동축 케이블은 뭐냐? 어떤 거냐면 내부 축이 두 개 있어요. 내부는 솔리드예요. 금속 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굵기가 있습니다. A입니다. 공간이 띄어 있고 공기 있고 밖에가 얇은 관이 있어요. 이렇게 밖에는 관이 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L이다. 뭐 어디 거 끝나는지 모르지만 길이가 L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L이고 내부에 심이 있는데 그게 반경이 A, 바깥은 B, 중간은 비어 있고 동축인 것은 축이 같아요. 양쪽이 내부와 같기 때문에 동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것은 우리가 에너지로 계산합니다. 에너지로 계산해요. 에너지 밀도가 얼마냐면은 2분의 1 뮤 H 제곱입니다. 이 내부 경우 이게 이 내부예요. 내부 에너지가 요걸 부피로 접분하는 거예요. 부피로 딱 접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접분하는 거예요. 요 부피는 그러면은 이 부피를 접분하면 2분의 뮤가 앞으로 빠지고 H가 뭐예요? 2파이 A 제곱분의 IR입니다. 이 내부에서 2파이 A 제곱분의 IR 제곱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거 했을 겁니다. 그 H 값이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증가해요. 뒤에는 요 감소입니다. 이게 R분의 1이고 이건 R의 비례예요. R의 비례. 그래서 도선은 표면에서 자력이 가장 셉니다. 자기장이 가장 세요. 가장 자기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도선의 표면이다. 이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파이 제곱분의 IR, H의 제곱이니까 썼고, 볼륨은 어떻게 쓰느냐? 볼륨 요소는 면 요소 2파이R dR에다가 이 길이를 접근한 겁니다. 0에서 우리가 L까지 이걸 계산해요. 이걸 딱 계산하면은 어떤 꼴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괄호 i제곱이 돼요. 이 i제곱 뭡니까? 이게 바로 2분의 1 L I 제곱이기 때문에 뒤에 자기 나오는데 미리 갖다 쓴 겁니다. 요게 바로 괄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가득 찬 동축 케이블은 8파이분의 뮤L이다. 반경과 관계없습니다. 반경과 관계없고 길이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뮤에 쓰겠습니다. 만약 단위 길이당 하고 놓으면 L 빼면 됩니다. 8파이분의 뮤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뮤 곱하기 미터니까 이게 맞죠. 분모가 8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A와 B 중간은 어떻게 하느냐? 공기 속은 마찬가지예요. 저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전체 에너지가 2분의 1 뮤 H 제곱인데 그때는 H2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R분의 I 이렇게 됩니다. R분의 1 줄어요. 이거 계산합니다. 최적 요소가 2파이 R dR이 0에서 L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딱 적분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R제곱 R에서 R분의 1, R분의 1이면 로그 나오죠. 그래서 2파이분의 뮤L 로그 A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L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뮤L 로그 A분의 P다. 만약에 단위 길이당 하면 L로 나누면 되죠. 아니면 전체 동축 케이블 내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의 그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된다. 네,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 8파이분의 뮤L이다. 2파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2파이 예전에 그 축전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위의 역수로부터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위로부터 구하는 거, 그러니까
R분의 1을 적분하면 항상 로그 나옵니다. 로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나오는 건 예측이 가능해요. 2파이 나오는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간에서는 4파이 R 제곱으로 퍼져나갑니다. 앞에 4파이 팩터예요. 이 차원에서는 2파이 R로 원주가 커지니까 2파이가 붙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솔리드인 경우는 좀 다르다. 솔리드인 경우는 증가하는 것 때문에 비례하는 거 가지고 하면은 8파이 나온다. 8파이. 솔리드는 8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밖에는 우리가 예측한 값이 나온다. 2파이분의 뮤의 로그 A분의 B입니다. 자, 잘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평행 도선이 두 개가 있다. 두 개. 실린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래서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전체를 하나의 그 인덕터로 쓸 때 두 개. 그러면 요거 하나 두 개고 가운데 공기예요. 두 개 공기로 연결되어 있는 요 전체를 인덕터로 쓸 때 인덕턴스 값은 얼마냐? 유도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거 2배예요. 8파이분의 1이 4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이 파이분의 1. 앞에 거 2배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앞에 거 딱 두 개죠. 여기도 8파이가 4파이 됐고 2파이가 파이 됐으니까 두 개가 할 때는 2배 든다. 공간 포함해서 요 내부도 두 개고 공간도 요쪽이 주는 공간, 이쪽이 주는 공간이 두 개입니다.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게 환상철심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두 개 감았어요. 이쪽에 N1번 감고 이쪽에 N2번 감았어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뮤가. 그 다음에 이 단면적도 같아요. 단면적도 같은 환상 철심이기 때문에 뮤도 동일하고 A도 동일해요. 또 뭐 또 동일합니까? 자루의 길이도 같아요. 양쪽이. 단지 한쪽은 N1으로 감고 N2로 한쪽은 I1은 전류가 흐르고 I2. 그러면 여기도 자석이 생깁니다. 여기도 자석이 생겨요. 그때 L1 요거 이쪽 부분의 인덕턴스는 얼마냐? 우리가 압니다. 뮤 곱하기 N1 제곱 단위기류당 가부 숫자예요. 곱하기 부피 되는 겁니다. 부피. 그러니까 A가 단면적이고 L의 길이에요. 이거 보면 전체 길이에 이만큼 감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썼어요. 다시 한번 쓰면은 뮤 L1 제곱 A 나누기 L이 됩니다. L2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L2는 뮤 곱하기 N2의 제곱 단위기류당 몇 번 가봤는지 그겁니다. 그 다음에 S 죄송합니다. S가 아니고 A입니다. A예요. 여러분 뭐 금방 아실 겁니다. A예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뮤 N2 제곱 A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경우나 반드시 권수에 뭐에 필요합니까? 제곱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곱에 필요한다. 어느 경우는 스몰 n은 L분의 라지 A 됩니다. 단위기류당 가부 숫자는. 그 다음에 4호 인덕턴스는 어때요? K 루트 L을 해줘요. 놓으면은 이거 하시면 되기 때는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동일한 환상철심도 뭐가 같은 거예요? 뮤 A L이 같은 거예요. 뮤 A L 뮤 A L이 같다. 누설 자석이 없다. 그리고 완전한 이상적인 케이스는 요 K가 1입니다. 그때 이걸 이제 띄워준다는 거죠. 동일한 환상철심의 코일을 감은 경우는 세 가지가 같다. 뭐 같으냐? 투자율을 갖고 뮤, 그 다음에 단면적이 같은 AAA, 그 다음에 자루 길이 같은 데 감았으니까 LLL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환상철심의 뭘 감는다. 그러면 같은 게 뭐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환상철심의 인덕턴스 5대 변수라는 게 있어요. 뭐가 5대 변수입니까? 5대 변수가 L1, L2, N1, N2, M이에요. 당연합니다. L1 값, 그러니까 L1 쪽에 인덕턴스 값, L2 인덕턴스 값, 그 다음에 몇 번 감았는가, 감은 횟수, 또 몇 번 감았는가, 감은 횟수, 그 다음에 4호 인덕턴스. 그게 5개입니다. 5대 변수예요. 이게 5개인데, 식이 2개가 주어졌어요. 식이 2개 있죠?
그러면 몇 개의 값을 주면은 나머지를 다 알게 됩니까? 5개 중에서 3개 줬으니까, 아니 5개 중에서 식 2개를 줬으니까 3개입니다. 3개의 값을 알면, 그러니까 요 5대 변수 중에 N1, N2, N1, N2, M의 5대 변수 중에 식 2개는 있으니까 3개만 주면은 나머지 2개가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5개 변수 중에서 2개는 식이 있으니까 3개만 주면은 3개의 값을 알면 나머지 2개가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좋아요. 5대 변수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3개를 줍니다. 3개를 주고 나머지 2개를 구해라. 그런 겁니다. 나머지 2개를 물어봐도 되고 나머지 2개 중 어느 하나를 물어보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식 2개 아니까 요거 아니냐 물어보는 게 결국은 M이 이 기하 평균인지 아는지, 이 L이 가문수의 제곱에 필요한 거 아는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L1은 N1 제곱에, L2분의 N2 제곱, 가문 숫자 제곱에 필요한 거. M은 기하 평균이라는 거. 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5개 중에 3개를 줘요. 그래서 나머지 2개 결정되니까 나머지 2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2 중에 하나 물어보거나 2개를 물어보는가. 근데 문제를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어요. 5개 변수 중에서 3개 주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설 자석이 있으면 여기 K를 추가하면 되는데, K를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알기에 이런 경우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누설 자석이 없다. 그래서 K가 1인 이상적인 경우가 대부분 문제의 출제됩니다. 만약에 K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하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고,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 건 상수로 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미지수가 반드시 3개 줄 거예요. 문제 2개만 줬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는 구할 수 있어서 값은 못 구해요. 이 식 2개만 알면은 3개 줄 때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보느냐? 전기 에너지 방식이에요. 자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운동 에너지에. 자기 역학에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 해당해요. 2개가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구나. 미케니컬 에너지. 역학에서 미케니컬 에너지가 뭡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더한 것이 전자기 에너지, 전기 자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가 역학에서 그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구했냐면, 전기 에너지 작은 변화량이 dW가 뭐 왔습니까? QdB와 같아요. 에너지가 Q의 볼트지 변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dB가 얼마예요? dB가 C분의 dQ입니다. 이게 C분의 dQ예요. 요 dB가. 그러면 이거 아니까 전체 에너지는 적분하면 됩니다. 0부터 충전이 쫙 돼가지고 라디 Q까지 충전이 딱 됐어요. 처음에 0이었는데 완전히 충전이 되면 얼마냐? 값이 2분의 1 C분의 Q제곱 됩니다.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CB제곱 쓸 수 있어요. 어느 쪽이나 펴려면 됩니다. 이게 뭐가 똑같겠습니까?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예요. 2분의 1 KX제곱 똑같습니다. X가 뭐에 해당하냐면 Q에 해당하고, K가 뭐에 해당합니까? C분의 1에 해당해요. 이 스프링의 탄성 계수가 축전기 용량 C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1 에너지는 I 곱하기 자속 d파이에 같아요. 그럼 이 d파이가 뭡니까? L 곱하기 di예요. 그래서 적분합니다. 처음에 전류가 0에서부터 전류가 쫙 그래서 맥시멈 I까지 이제 전류가 다 흘렀어요. 딱 흐르는 순간에 얼마 쌓이느냐? 적분해본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L분의 파이 제곱이다. 근데 요게 뭐 똑같습니까? 운동에너지 똑같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다. 운동에너지 같다. 전류는 속도에 해당하고, 이 유도기, 그 인덕터는 질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전기에서 L 유도기가 하는 역할은 일반 역학에서 질량이 하는 역할과 같아요. 동일합니다. 전류가 하는 일은 속도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커패시터가 하는 일은 스프링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 좌기가 하는 일은 Q는 변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전기공학과 기계공학이
같아요. 양쪽이 같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피 효과인데 이 6번 6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표피 효과가 뭐냐? 스킨 이펙트라. 우리가 스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표피, 스킨 효과 이펙트입니다. 스킨 이펙트는 교류에만 해당돼요. 직류는 아닙니다. 만약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교류에만 해당된다. 그죠? 교류 전류는 표면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다. 교류는 어떤 특징이냐? 직류는 도선 전체의 고루글이 흐르는데 교류는 중앙을 피해서 표면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도선 표면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장이 강해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HP 둘 다 얘기합니다. 자개나 자수면에 강해요. 강한 자기력을 받아요. 표면이. 전자가 강한 자기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도선 중앙으로 갈수록 L이 커져가지고 L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L이 커지면은 리액턴스가 커져요. L이 커지면 리액턴스가 커져가지고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앙을 피우게 되는 거죠. 전류가 전선 표면 쪽으로 몰려 흐르는 현상을 표면 효과라고 하고 라고합니다. 못합니다. 전류가 표면에 밀집할수록 골고루 흐르다가 교류면 표면에 밀집합니다. 표면에 많이 밀집할수록 즉 전류가 흐르는 영역이 얇을수록 왜 그럽니까? 처음에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표면에 밀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흐르는 거예요. 여기만 표면에 밀집할수록 표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좁을수록 이걸 델타라고 하는데 여기서까지 이게 좁아질수록 표피 효과가 큰 거예요. 이쪽에 막 집중적으로 몰리겠죠.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영역이 얇을수록 요 영역입니다. 이 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얇을수록 표피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선의 중심부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영어로 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를 틈틈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킨 이펙트가 어떤 거냐? 텐데시 어떤 경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Alternating electric current 중요해요. AC만 됩니다. Alternating electric current에서 to become distributed within a conductor such that the current density is largest near the surface. 그렇습니다. 전류가 current density가 표면을 갈수록 커진다. of the conductor and decrease 언제 줄어드느냐? exponential with greater depth in the conductor.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올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지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줄으면 어떻게 준다는 얘기가요? 표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델타입니다. R 이렇게 해서 그리면 안 되겠네. 저렇게 그리지 않고 반대로 그려야겠습니다. 요게 표면이에요. 전선의 표면이면 요게 델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네. 많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가면 0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급격히 줄어들어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표면일 거다. 자, 직류 어떻게 됩니까? 도선 전체의 골고루 흐르는 같습니다. Cross sectional area of round conductor array of conducting. 직류일 때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류가 되면 가운데서 점점 바깥으로 밀리는 거예요. 밖에 밀집할수록 우리가 표피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얇아야 돼요. 요게 얇을수록 요게 이 거리가 얇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죠. 고주파일수록 표면이 더 몰려들어요. 고주파일수록.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ame conductor available for conducting high frequency. 이렇게 됩니다. 저주파일 때는 조금 생기고 이 원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잘 흐르지 않는 고주파이면 더 커지는 겁니다. 고주파일수록 여기 얇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선의 표피 효과는 우리가 클수록
커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뒤에 가면 보는데 애매한 말입니다. 세 가지가 결정해요. 세 가지도 많은데 가장 큰 거 세 가지 주파수, 고주파냐 저주파냐, 직류는 흡혈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도전율, 전도도, 우리 컨덕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레지스티비티 역수예요. 비저항, 그 저항계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율. 그래서 세 가지 주파수, 시그마, 도전율, 투자율, 뮤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요거 외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표피 효과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 온도 등등도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이것보다 작은 거예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친다. 이 전류가 주로 흐르는 표피 두께, 그 스킨 뎁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델타가 루트 파이 세 곱한 거예요.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 세 곱한 겁니다. 같다. 또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오메가가 2 파이 F니까 오메가로 쓰면 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델타는 루트 파이 F 시그마 뮤 분의 1이다. 이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F가 클수록 이 얇아질수록 표표가 커집니다. F가 클수록 시그마가 클수록 뮤가 클수록 표표가 커진다. 세 개, 3대 효과가 클수록 뭐가 커집니까? 스킨 이펙트. 스킨. 표표, 이게 커진다. 즉, 델타가 작아진다. 이겁니다. 작아진다. 이거예요. 델타가 작아져야 표면에 밀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끼를 이렇게 된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나 도전율 시그마나, 주파수 F나 시그마나 투자율 C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클수록 커진다. 즉 델타가 작아진다. 밀집하니까. 표피 커질수록 전류가 표면으로 몰리므로 전류가 흐르는 두께 영역이 좁아진다. 그렇습니다. 와이와치는다. 도대체 얼마나 좁아집니까? 주파수 효과가 도대체 몇 밀리나 됩니까? 궁금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스킨 뎁스는 그 전류가 흐르는 영역, 전류가 이렇게 몰린다면 요 두께입니다. 델타예요. 델타는 다 뺍니다. 상관없어요. 이 계산에서 이 근사식에서 나온 겁니다. 루트 2파이 F 뮤제로 로가 뭐예요? 로가 도전 1분의 1입니다. 지금 왜요? 로 쓸 수 있어요. 같은데 계산해 보면은 그렇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죠. 보통 나와 있는 것이 이걸 쓰면은 503이 앞으로 나옵니다. 503 루트 뮤 R 비투자율 뮤 R F 분의 로입니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503이에요. 503 루트 뮤 R F 시그마 분의 1이 된다.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물어보면 없고 스탠다드 폼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스탠다드 폼이 뭡니까? 이게 스탠다드 폼입니다. 이게 그 스킨 뎁스의 스탠다드 폼이에요.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루트 파이 F 시그마 이게 스탠다드 폼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에 쓰는 주파수인 경우에 여기 나와 있어요. 금은 얼마나? 금. 자, 금인데 레지스티비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전율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뮤 R이 근사적으로 1이에요. 1. 그러니까 자석에 안 붙어요. 그러면 자석에 안 붙는 겁니다. 비자성체라고 봐야 될까요? 반자성체라고 봐야 돼. 반자성체. 그런 경우 50Hz 보통 가정용 정도 주파수입니다. 넣으면 얼마 나오느냐? 약 11.1mm다 이거죠. 가정용 주파수에서는 11.1mm니까 금으로 만든 도선은 거의 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주 큰 도선이면은 표면에 흐르지만 일반적인 도선에 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11.1mm니까 거의 1cm입니다. 이때 작은 도선은 표피가 별로 없이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주파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옵니다. 주파수를 쫙 올려요. 올려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점 올립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점 쫙 올리면은 스킨 뎁스가 마이크로미터 작아져요. 여기 밀리미터가 100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0.753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표피가 더 커진 거죠.
이 스킨뎁스가 값이 작아지면서 주변에 밀집하니까 0.753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서를 만든 경우에 아주 표면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뎁스가 표피효과의 전류가 흐르는 두께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사이다. 1000분의 1mm에서 100만 분의 1mm인 거죠. 그 정도 보통 주파수에서 이 정도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부 설명을 마치고 유도기와 코일의 표피효과를 마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